첫 번째 달려보죠. 예, 속수무책 당했답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헐레벌떡 편의점 입장하는 저 남성. 저기 싸움 났어. 피나고 머리 깨지고. 같이 가서 신고 좀 합시다. 빨리. 네네. 얼떨결에 따라 나선 알바. 자, 저렇게 가죠. 바로. 그리고 나서 그때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계산대로 탁 오더니, 자, 계산대 들어와서 포스기를 띡띡띡 뭘 눌러 막 띡띡띡 눌러.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현금 철커덩 하고 열리네. 그러고는 지폐를 그냥 탈탈 털어갑니다. 자, 뭔가 이상했던 알바생은 뒤늦게 편의점으로 뛰어왔지만 현금통은 이미 털리고 야, 오늘 삼겹살에 한 잔. 도둑놈들은 저렇게 사라졌어요. 자, 야, 너가 알바를 유인해. 그럼 내가 돈을 털게. 아주 그냥 이젠 연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도둑놈들. 네, 지난 8일 새벽 3시쯤에 안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 남성이 다급하게 들어오더니 저쪽에서 크게 싸움이 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 같이 가서 신고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날이 하필 첫 출근 날이었대요. 그래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골목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었지만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남성이 팔을 붙잡으면서 계속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한패로 추정되는 남성이 보신 것처럼 들어와서 현금을 9만 원을 훔쳐서 간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뒤늦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남성을 뿌리치고 편의점에 급하게 돌아왔지만요. 도둑이 나간 뒤였습니다. 도둑들은 뻔뻔하게도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편의점 앞을 가로질러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오 교수님, 이 포스기를 탁탁 다루는 솜씨를 보니까 편의점 알바를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저 어떤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알바생 연락에 제보를 주신 이 편의점 사장님이 바로 신고를 하셨는데요. 아직 잡혔다는 소식은 없고요. 아이고. 더 커다란 문제는 다른 인근 동네에서 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편의점 점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인조 도둑이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큰데요. 한편에 이제 이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돈을 저렇게 잃어버린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만 그 중에서도 알바생이 다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범행 수법이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타인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이용한 역할 분담과 유인 수법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반드시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필사의 탈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바다 한복판을 시원하게 가르는 물살. 자, 수상 스키인가요? 보트인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동차. 야, 너가 왜 바다 위를 달려? 왜 떠서 달려? 뭘 잘못 봤나요? 어서 나와. 너 빨리 나와. 너 가라앉아. 자, 박 변호사님, 007 영화 보면 제임스 본드가 타는 수륙 양용차들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혹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문제는 여기가 우리나라라는 거고요. 아직 수륙 양용 저런 자동차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의 장면도 아닙니다. 저긴 어디냐면 제부도입니다. 제부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이 이렇게 민물, 썰물 때문에 2번 정도 육지가 열립니다, 하루에. 그럴 때를 잘 가야 되는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제부도에서 카페에서 바닷가를 딱 보는데 요트인가 자동차인가 쭉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를 찍었다 그래요. 보기 좋다 찍었는데 문제는 저건 자동차입니다. 결국은 물때를 놓칠 뻔한 자동차가 뒤늦게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아이고야. 이날 사실은 마지막 물때가 오후 2시 49분인데 저 때가 언제냐면 7분 늦은 2시 56분입니다. 아이고.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저도 제부도 많이 가봤는데 물때 놓치면 못 나옵니다. 안 나와야 되고요. 근데 저 사람 추석 명절 때 그 몇 분간의 상관, 근데 운 좋게 큰 사고 없이 됐기 때문에 영상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물에 갇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차 소금기 막 묻으면 저거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런가? 예.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리얼 그 자체입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한 목욕탕이 포털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인데요. 자, 그중 하나를 보시죠. 자, 탕의 저 뒤쪽으로 훤한 저 등짝 딱 보이시죠?
하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듯한. 자, 다음 사진으로 휙 넘기자. 이번에는 맨몸으로 의자에 앉아서 벅벅 씻는 남자의 옆모습이 역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 딱.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예? 아이고 참, 남탕 사진 좀 찍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가. 아니죠. 남자는 뭐 수치심을 안 느낍니까? 그러긴 말입니다. 이거 제보해 주신 분이 인천에서 근처에 목욕탕 갈 곳을 찾으려고 온라인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딱 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본 겁니다. 목욕탕 정보를 넘기다가. 그래서 이게 뭐야 싶어서 보니까 업체에서 올린 사진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2에 문자로 이거 신고하다, 이건 좀 너무다 한다,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했는데 당일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대요. 예. 경찰에서 일단 경찰에서 말하기로는 해당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올린 사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또 그 경찰의 얘기는 그 주요 부위는 노출이 안 돼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내리기라고는 할게요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이고. 글쎄 저도 뭐 모자이크에 대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모자이크는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하지만 아는 분이 보면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의 노출이에요. 맞아요. 남자도 수치심 느낍니다. 아이, 그러니까. 아이, 참.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별별 지구인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북적북적한 식당 아닙니다. 테이블에 한 여성이 앉아 있는데 입에 막대를 물고 왔다 갔다. 설마 제발 설마 사탕 먹는 거가 아닙니다. 붐비는 홀에 앉아서 대놓고 저렇게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휴대폰 보면서. 박 변호사님, 간만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한국 같지만 다른 동양권 국가라고 해주세요. 예, 다른 동양권 국가가 아니에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저 식당이 유명한 식당인데요. 대기 인원도 많은. 깜짝 놀라서 저 장면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식당 사장, 사장도 하면 안 되죠. 종업원도 하면 안 되죠. 아니고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손님 같은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가방에서 칫솔하고 치약을 꺼낸 다음에 치카치카치카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게요. 저거를 아니 화장실도 있고 많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이 가방에 항상 칫솔, 치약 가져가는데 그렇죠. 뭐 방송하다 이렇게 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너무 배려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영상을 보냈고, 근데 이 여성 박 변호사님 옆에 잘 보시면 식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식사하다가 저걸 보면 못 봅니다. 근데 문제는 눈치를 다 줬다고 옆에서 저 뭐지 저 여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꿋꿋이 잘 닦고 있어요. 한두 번 닦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계속 막 닦고 여유롭게 닦고 양치질 마친 다음에 저 장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유,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네요. 사진 보시죠. 자, 앞서가는 차량 위에 거대한 매트리스가 저렇게 턱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 양옆으로 정말 건장한 팔이 그냥 뿅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 양쪽을 저렇게 꽉 붙잡고 달리고 있습니다. 저러다 방지턱이라도 넘다가 덜컹해서 떨어지면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자, 오 교수님,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저게 이제 지난 12일 그 저녁에 부산의 한 도로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이 제보자가 지인과 함께 퇴근하던 길에 앞서가던 차량 위에 매트리스가 실려 있는데 언뜻 보면 저게 캠핑카, 새로운 형태의 캠핑카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위험해 보여서 통상 저런 상황이 되면 약간 거리를 갖다가 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이제 앉아있던 제보자가 앞 차량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사진을 갖다 찍었다라고 하는데 황색 신호를 받고 차가 딱 정차를 하니까 양쪽에서 팔이 쏙 나와가지고 이 말미잘처럼 창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고정대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제서야 이게 사람 손이 매트리스를 갖다가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스 붙잡은 그 사람 손은 건장하게 보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뒷자리 양쪽 창문으로 나왔다라고 하니까 뭐 사람의 어떤 그 팔 길이가 저렇게 길 수는 없겠죠.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양쪽에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길이 이렇게 바뀌면서 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앞차는 이 매트리스를 손으로 잡고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별일 없을 수도 있지만 저거는 사실은 커다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아유,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저희 사건 반장에 제보를 갖다가 하셨다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어지간하면 용달차 좀 불러라 진짜. 아니, 용달차도 그렇고 정이 급하더라도 저 상당히 무겁습니다. 매트리스 집에 쓰는 건요.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권력이 본인들이 좋으면 얼마나 원력이 좋다고 저걸 손으로 잡을까. 아니, 그 강력한 끈 같은 걸로도 묶기라도 하고 또 그것도 불안해서 잡고 있다라면 제가 좀 이해할 텐데 아닙니다. 저건 절대 저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쓰담쓰담 했다가 점점점.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쓴소리를 들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최근에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한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 2층에서 점심을 먹고 내려오다가 2명 여자아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켜서 내려가다가 너무 예뻐서 예쁘다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은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아이 엄마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낸 겁니다. 사연자가 순간 당황을 했고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뒤에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연자 남편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따졌고요. 아이 엄마는 물어보고 만지셔야죠 이렇게 답을 하고서는 아이들과 함께 쌩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추석에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이들이 예뻐 보여도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반장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이 엄마입니다. 어머머머 좀 웃긴다 진짜. 저기요 아줌마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다고 이걸 사반에까지 제보를 하세요. 요즘은 남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져도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그것도 여자애를 저한테 동이라도 구하시든가 뭘 잘하셨다고 아줌마 남편분까지 저한테 눈을 흘기기를 완전 웃기다 진짜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제가 제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자, 다음 사연자예요. 어머머머머머, 이봐요. 거참 말이 좀 심하다. 당신 딸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대놓고 면박을 줄 일이에요, 이게. 내가 꼬집기를 했어. 이상한 데를 만졌어. 그냥 예쁘다 하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걸 갖고 나 원참, 나도 딸 가진 부모예요. 정작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구는구만. 왜 엄마란 사람이 이래? 아이고, 참말로 X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은 범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불과 이분이 어릴 때, 이분이 젊을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유아도 안 되고요. 당연히 어린이고 지금 나이도 꽤 있는 5세, 6세면 꽤 나이가 있는 아이고 그거는 피해자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 50년, 50년 전에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놈 떡두깨비. 이렇게 해가지고 만지려고 또 하고 했는데 지금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과 또는 시기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태국에 가시면 태국의 아이들 머리 만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머리를 만지면 그 영혼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선의에 의해서 악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좀 이렇게 끓인다든가 하면 요즘에는 아무 사람들이 몸을 만지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90년대 초인가에 신문에서 본 해외 토픽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민 1세대, 1.5세대 분이 한국 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가 그 미국 아이 만지면서 아유 이놈 떡두깨비 같다 하면서 그 중요 부위를 만졌답니다. 그래서 구속됐어요. 맞아요. 그때 90년대까지만 해도 저도 그런 비슷한 뉴스들을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대한민국까지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여기서 아까 두 번째 앵커가 얘기를 하면서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라는 식으로 이제 가상의 얘기지만 그렇게 대화를 했잖아요. 아이가 가만히 있게끔 두면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이 아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가 누군가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엄마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해 라고 가르쳐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사건 반장 자주 보세요. 사건 반장 보시면 얼마나 아이들 상대로 무서운 사건 많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이라는 거 좀 받아들여 주세요. 안타깝지만. 예, 사연자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백다혜 아나운서만 믿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딸이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머리를 만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유쾌하지 않을 것 같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반응이 버럭 화부터 낸 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딱 분위기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아이가 예뻐서 그냥 예쁘다고 해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화를 낸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X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이사밤님은 아이도 만지면 안 되고 지나가는 개도 이쁘다고 만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정희님 남의 강아지도 물어보고 만져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꽃보다 남매님은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어르신들이 저희 애들 이쁘다고 하면 감사하던데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